일본 원작의 베스트셀러 미스터 초밥왕. 이 책에 한국적인 초밥이 등장합니다. 그 초밥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밥 왕이라 불리는 남자 안효주. 그는 원래 촉망받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투박하던 그 손이 어떻게 초밥 장인의 손이 되었을까요? 인생은 거의 내 인연의 그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그 인연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고 그 인연으로서 많은 것을 얻었고.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삶.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통해 180도 달라진 인생을 최고의 경지로 올린 남자. 지금부터 초밥 장인 안효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전국 권투 신인왕 대회가 열리던 날, 이 낯선 장소에서 안효주를 만났습니다. 시합하는 거 보니까 몸이 막 달아오르고 그런 걸 느껴요. 나도 저런 그 정열을 가지고 한때는 운동을 했었는데. 링 위에서 펼쳐지는 열정과 집념의 대결. 한때는 미치도록 이 순간을 갈망했던 사내가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초밥 장인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서 스시 맛을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입안에 넣었을 때 온도, 그다음에 생선의 맛 이런 게 환상적으로 맞아떨어지죠. 청담동의 작은 골목길 안. 이것이 바로 살아생전 꼭 한번 먹어봐야 할 초밥이 있는 곳, 안효주의 초밥 왕국입니다. 밥과 고추냉이 그리고 해산물, 이 세 가지를 이용해 순식간에 최고의 맛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초밥. 안효주는 불과 3초도 안 되는 순간에 맛의 천국으로 안내하는 달인입니다. 초밥이라는 건 밥알을 가지고 일정한 배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양한 초밥을 쥐어도 밥알 하나의 무게가 16g을 벗어나지 않는 눈과 손의 정확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입안에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연출하는 맛의 코스. 안효주의 초밥은 그렇게 혀의 설렘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의 안효주를 따라갈 사람이 없고 일본에도 아마 저런 다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초밥의 나라 일본. 거리 어디에서나 초밥 스시집이 눈에 밟히는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 안효주의 명성은 자자합니다. 韓国の中ではもう当然のこと一番ですし、かなり僕の知ってるお寿司屋さんのお寿司屋職人さんの中でもかなり上位に来ると思います。私も世界中あちこち教えに歩いてますからね、何十回って言ってますから、その中ではアンさんは本当に3本指に入る立派なシェフですね。
일본 초밥 명인으로부터 칼을 선물 받고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은 안효주. 수많은 초밥 장인 가운데서도 유독 안효주의 손맛을 인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 준비된 수십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는 단연 밥알을 쥐는 그의 독보적인 손기술입니다. 초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늘을 보면 초밥 알 사이로 하늘이 보이면서 그 봉선화 씨앗 주머니가 톡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입안에 닿는 순간 눈 녹듯 내려앉는 밥알. 초밥의 완성도를 높인 이 기술은 안효주에게 귀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효주, 그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밥알 기술을 가르쳐준 시마미야 스승을 뵙기 위해서였죠. 久しぶりですね。お元気そう元気ですね。大活躍してる。ねえ、韓国じゃナンバーワンやん頑張ってる。 아까見えますいやいやもう若くなりましたね。だんだん。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안효주는 시마미야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허물없지는 않았죠. 당시 안효주는 국내 호텔에서 근무하던 일식 조리장, 시마미야는 세계 VIP를 상대하던 일본 최고의 초밥 장인. 호텔 단기 연수로 왔다가 그의 손놀림을 본 안효주는 한국으로 쉽게 발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韓国の人もですね、うちには働いたことはあるんです。ですけども務まらなかったんですよ。あんまりね。でやはりそのお寿司というものをですね、理解をしようとしなかったんですね、深く。でアンさんの場合はね、来たらすぐですね、日本語の料理の本を買いに彼走ったんですよ。そして本屋さん行ってね、そして日本語の料理の本を読んでたんですね。それを見てね、私はびっくりしましたね。ああ、韓国でこんなに、日本のことをね、料理を勉強してる人がいるんだなと。ですから教える方もね、一生懸命教えないと、こんなに一生懸命な韓国の方がいるということはね、本当に私たちも一生懸命教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そういう気持ちに、させてくれた韓国の私は料理人の第一人者だとこう思ってます。 최고의 음식이 최고의 예술로 인정받는 일본. 독특한 기술이 있으면 가문의 비법으로 남기게 되는 게 다반사죠. 시마미야 역시 하늘이 보이도록 밥알을 쥐는 법을 가족에게 전수시켰습니다. 단 한 사람, 안효주를 제외하면 말이죠. 자극이 많이 됐죠. 스승님을 못 만났으면 또 그 상태에서 제 기술이 머물러 있어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것은 제가 혼자 노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을 찾아오면 늘 배우고 얻어가기만 했던 제자가 이번엔 뭔가 선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와 보는 스승님의 주방. 아무래도 옛날 생각이 좀 나겠죠? 주단님과의 원한이 앞치마는 같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안효주,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15년 전 스승의 자리였죠.
바로 여기서 안효주는 한국의 비빔밥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니 이참에 실력 발휘를 해보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주방 전체가 안효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듯 그를 보는 눈빛이 진지해져만 갑니다. 심지어 달걀 프라이를 만드는데 이곳 최고 요리사들과 직원들이 나서 그를 주시하는데요. 한국의 최고 요리사가 음식한다니까 모두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내가 따라와. 스테이크 맛있다. 볶음배치 중국 스테이크 맛있다. 잘하고 있어. 우리가 센서できな 한국의 비빔밥 미소です辛いのいや辛くないですよ特別に注文して作ったんですよ俺は辛くないものを美味しいわからし味噌自体が辛くない味噌からしで作りましたからでこれで玉ねぎとニンニクをミキサーにかけてこれ入れてフライパンで一回炒めたものですよこれがだから味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새 그럴듯한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맛을 보여드리는 일. 시험을 보듯 제자는 좀 떨리고 스승은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다. 제법 맛있어 보이는 비빔밥. 그래도 소홀함이 있을까? 참기름에 고추장까지 안효주는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지어 올립니다. 硬いね硬いですね 자, 밥과 양념이 제대로 비벼졌지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絶対辛くないから安心してください 안효주 얼굴이 바짝 얼었습니다. あんまり辛くないから美味しいこの味噌最高だよ美味しいよこれ味が濃いでしょ辛くて辛くないです 이제야 그의 표정이 밝아지는데요. 그 사이 비빔밥 한 그릇도 뚝딱 비워졌습니다. 最高だねもう本当になんていうか日本の言葉で言う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たいありがたいこんな美味しいのを作ってくれてわざわざね韓国から来てさこんな本物のビビンバ作ってもらったらさこんな嬉しいことないですよ最高だねアンさんはね今日美味しいというふうにして褒められたらねもっと明日なんか美味しいもの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考える男なんですよ。で彼は目で確かめて味わってみてそして自分の納得するまで質問す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韓国から私のところに何度も来てますし電話もしょっちゅう来ます。そして分からないことは彼は率直に聞きますしそして自分の意見をどんどん述べるんです。彼はなんていうかな私にとっては日本語でいうしつこいそのぐらいに熱心な男です。 새하얀 눈으로 단장한 숭례문이 일본 삿포로 거리에 세워졌습니다.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눈 축제의 이색 볼거리죠. 안효주와 시마미야 이 두 사람의 오붓한 사이처럼 축제 현장도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것은 옷깃 스치듯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인연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세상 그 어떤 연인보다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Cause it's not for living. Life is a canvas, and the pen is holding promise. 안효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초밥 장인으로 명성을 얻기까지 여기는 기폭제 역할을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일본 원작의 만화 미스터 초밥왕. 요리사들에게 교과서로 쓰였을 만큼 현실감이 뛰어난 만화죠. 그런데 그 시리즈 중 하나 전국대회편의 한국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초밥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도 등장하죠. 만화 속에서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아주 특별한 초밥. 바로 안효주의 수삼초밥입니다. 되게 한국적이었어요. 보통 생선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쓰는데 반면 되게 재료가 너무 한국적이니까 막 정겨운 느낌도 들고.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만 1000만 권 이상 팔려나간 미스터 초밥왕. 그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이곳에선 지금도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그러니 이 유명한 만화에 등장한 안효주와 그의 초밥은 한국의 달인의 저력을 일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日本の漫画に韓国人の方が出てきたら、すごく私たちも興味が湧きますし、すごくその韓国っていう国に興味も湧きますので、ぜひなんかその国に行ってみたいなということもすごく思いますし、すごく影響があると思います。 만화 미스터 초밥왕은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인류 초밥 장인들을 실제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재로 칭송받을 만큼 실력과 유명세를 갖춘 명인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 안효주가 이 쟁쟁한 장인들과 어깨를 겨루며 책 속 모델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건 안효주의 고집과 오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초밥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일본에 없는 초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없는 초밥은 뭐 생선 다 똑같잖아요. 광어도 똑같고 도미도 똑같고 그래서 이건 일주일 회화할 테니까 일본에 없는 초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도 무작정 뭐 알았다고. 일본에 없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초밥. 수없는 고민 끝에 안효주는 인삼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쌉쌀한 인삼이 초밥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도전. 하지만 7전8기. 그렇게 수삼초밥은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걸 하기를 그런 게 재밌기 때문에 그런 또 즉흥적으로 제가 대답을 했고 분명히 또 일본 분이기 때문에 또 지고 싶은 생각이 또 없었고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안효주에게 새로운 초밥을 요구했던 미스터 초밥왕의 작가 다이스케 테라사와
그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만화가입니다. 미스터 초밥왕을 그릴 때도 전국의 맛집을 100번 정도는 가봤다는군요. 그런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안효주. 다이스케는 그를 집념의 승부사로 기억합니다. いろいろ取材したけどもなかなかその韓国独自の食材を使ったお寿司ってないんですよね。そしたらいや僕もそれは韓国の食材でいろいろと考えてますということで結局そのアン先生に教えていただいたものが多かったんですね。朝鮮人参なんて絶対にこう寿司のネタになんかならないぞと思うようなものをちゃんとその寿司に合うようにシャリと本当に一体になって口の中にすごく美味しくなるようになるそういう作り方をしてるってことに驚きを感じて大変有意義な取材だったと思います。 남원에 있는 한 체육관은 내일의 챔피언을 꿈꾸는 복싱 꿈나무들로 북적거립니다. 몸집만 작지 패기 하나는 프로 못지않은 선수들이죠. 바로 이곳 남원이 고향인 안효주는 시간이 날 때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뭐 호기심도 있었고 또 작은 형님이 권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글러브 가지고 와서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하게 됐죠. 그 당시 안 선수가 전라북도 대표도 하고 전국대 학생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 그 당시는 군이었는데 남원군에서도 안효주 선수가 복싱 잘한다고 좀 유명한 했었죠. 권투 유망주였던 안효주.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의 목표는 프로복서 데뷔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였죠.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척도 없고 이제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먹고 자고 할 데가 없어가지고 식당에 들어간 거죠. 일식당에. 일식당에 들어가가지고 허드렛 일 하고 뭐 접시 닦고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자고 요리가 주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운동이 주였었죠. 그때 이제 요리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먹고 자는 것만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운동하고 시합 나가고 운동을 내보내놓으면 통 내가 일을 못 하겠어 마음이 두드러 맞은 걸 생각하면 텔레비에서 보면 막 자꾸 두드러 패싸트만 고개도 들도 못하게 그걸 본 게 날마다 파티가 울었단 게 내가 시합만 내보내놓으면 그래서 희주야 그쪽에 그만둬라 내가 신경이 생겨 죽겠다 그랬었어. 대망의 프로 데뷔전을 앞둔 어느 날 지독한 감기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의 꿈도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죠. 시원하지? 그만둔다고 그만둔다는 게 시원하지. 날이네. 참 아들을 잘 둔 게 이런 걸 다 하니. 이거요? 그냥 이부분에 이부분이요 뭐 그냥. 권투를 접고 요리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사내가 어찌 주방 일을 하냐며 핀잔을 주는 이도 많았죠. 박사학위 딸 때 또 가서 대학생복을 다 입었더니. 그러면은 더 춘향이 옷을 가요? 예. 하지만 안효주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이 맞고 다니는 걸 원치 않는 게 부모 심정이겠죠. 아 이렇게 하면 위에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귀가 다. 아이고 참. 아, 새약 씨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요리사가 된 후 안효주는 어머니로부터 효자 소리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잘 찍으시오 이왕이면. 그럴 땐 우연히 시작된 자신의 인생 역전이 참으로 고맙기까지 하죠. 웃어보세요. 할머니 웃어보세요. 찍어요.
하나, 둘, 셋. 요리는 뭐 꿈도 안 꿨었죠. 근데 제대하고 아마 선배한테 인사를 내가 하러 갔었어요. 그 식당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가 않고 약간 포근했었어요. 그때 기분이.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아니고 일단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관장님이 이렇게 이제 끈을 매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분, 선수의 그 기분은 이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올라가면 시합이 잘 풀리니까 이제 항상 그런 마음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거 딱 매주니까 그때 그 기분이에요. 딱. 지금도 실력 좋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옛 기분을 내보는 안효주. 그래도 30년 전의 노련함은 녹슬지 않아 보입니다. 원지가 좋아가지고 시합에도 아주 손해는 없겠는데. 코치님의 응원도 있었겠다. 내친김에 후배와의 스파링까지 나서봅니다. 한때 링 위에서 세계 챔피언이라는 꿈을 향해 질주했던 안효주. 비록 그 꿈은 접었지만 세계 최고라는 집념과 야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초밥왕 안효주. 그는 초밥 장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죠. 옛날 실력이 그대로 나오면 그래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이 똑같네요. 시합할 때 기분하고 똑같지. 네. 그때 현역 시절에 이 정신력이 지금 같은 정신력이 있었으면 나이는 훌륭한 선수가 됐을 텐데. 그래서 나이는 못 시키는 거야. 자, 먹어. 맛있게 먹어. 그런데 안효주에겐 선수 시절 갈고 닦았던 권투 기술이 초밥을 쥐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펼쳐지는 권투와 초밥.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요리사가 날카로운 칼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사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또 권투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강펀치만을 날리면 상대방이 그걸 또 파악을 해가지고 그 허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펀치를 날렸다가 또 잽도 날렸다가 이렇게 강약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요리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안효주. 그에게 있어서 손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사각의 링에서의 한판 승부와 같습니다. 일본에서 냉장고가 기어오던 시절에 매번 뭔가를 기대하고 오는 고객들. 그들에게 결코 지지 않겠다는 음식에서 있어선 언제나 한 발 앞서 있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거죠. 음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요리사. 안효주는 항상 새로운 맛으로 고객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손님들하고의 그 매일매일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이 집은 올 때마다 뭐 새로운 게 한 가지씩 바뀌니까 참 그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손님들끼리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효주의 초밥은 하나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담백한 흰살 생선에서 방어로 고소한 여운 남기기. 하지만 곧바로 찰진 오징어가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죠. 그렇게 감질만 나는 입안은 이제 참치의 동무대가 됩니다. 생참치와 구운 참치. 그리고 윤기 자르르 넘치는
참치 뱃살의 향연이 이어지면서 입안은 고소함의 절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진녹진한 장어가 강한 맛으로 입안을 훔치면 담백하고 고소한 전어가 그 마지막을 깔끔히 정리하죠. 안효주가 만든 초밥은 입안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맛 드라마의 명배우들입니다. 일 년 됐으면 지금도 생각 많이 나죠. 열흘에 한 번 안효주는 이발소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늘은 특별한 한 분과 함께 했네요. 피고 싶다고. 아 진짜. 제가 이구한테 단골로 제가 다니는데 이 사장님하고 제 스승님하고 또 같은 고향이라서 아는 사이네 평소에 사람이 제 이프는 좀 못 산다고 그러더니. 안효주에게 요리사의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철저한 자기 관리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 더불어 요리 인생을 걸어가게 한 버팀목. 그에게는 스승 이보경이 있습니다. 지금 스승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에 지금보다는 뭐 다른 길로 또 갔을 거예요 아마. 인생의 좌표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항상 상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혼자 판단하기 힘든 게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상의도 드렸고. 타인들이 너무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남남인데. 그래서 우리 그 가까운 사람들 몇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술자석에서 앉아 얘기를 하면은 먼저 대화가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사자간에 친자식같이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느냐. 안효주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기 위해 처음 취직했던 일식당. 당시 이보경은 그곳의 최고 조리장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광어살도 종이장처럼 잘라내는 솜씨. 처음 보는 그 거짓말 같은 스승의 기술은 안효주에게 도전해야 할 목표이자 넘어서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조리 교통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쉬는 시간이면 개인적 일을 다 하고 하는데 내가 특별히 그 본 것이 그 쉬는 시간 없이 노력해서 공부하는 거, 또 자기가 일본 요리를 하니까 일본 말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본인이 집어가지고 공부할 때 보면은 참 남다르다. 이 사람은 조금만 내가 밀어주면은 다음에 큰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죠. 일식 요리사. 처음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우연히 선택한 길. 그러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배워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효주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일어 학원과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4시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권투하느라 학창 시절부터 책은 늘 뒷전이었는데 늦게 시작한 공부가 쉬울 턱이 없겠죠. 하지만 잠꼬대마저 일본어로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스승은 깊은 감명과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스승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부끄러워요. 스승이라고 하면 많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가르칠 게 나는 없고, 오히려 연구를 너무 해서 자꾸 신개발품을 만드니까 이젠 내가 무서워졌어요. 제자가 무서워졌다 이 말이에요. 안효주에게 이보경은 인생의 좌표. 제자는
자만하지 않는 스승을 닮아가려 했습니다. 모르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스님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스승은 언제나 노력하는 제자의 성실함을 격려하며 조심스레 그 앞길을 닦아줬죠. 이보경의 추천으로 국내 최고급 호텔에 입사할 수 있었던 안효주. 그는 나이 40에 호텔업계 최연소 일식 팀장이라는 타이틀도 따게 됐습니다. 스승 이보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를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지금의 안효주를 상상할 수 없었겠죠. 안효주에게 일본은 옆마을이나 다름없습니다.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한 달에 2-3번 걸음도 마다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엔 동행이 있습니다. 손님과 요리사로 만났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 안효주가 난생 처음 자신의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 믿음의 후원자. 그리고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가장 먼저 안효주를 챙겨주는 동반자. 바로 김정환 회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그 손님들한테 신선한 그 음식을 그 좋은 온도에 좋은 가격에 줄 수 있는 걸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정환 회장과의 인연은 안효주가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효주의 단골이었던 그는 우리나라 굴지의 유제품 회사를 경영하는 수장. 안효주를 곁에서 지켜본 김 회장은 거액의 자본금을 선뜻 내주며 그의 꿈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저는 뭐 감격스럽죠. 정말 그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정말 거짓이 아니었고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그 마음속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꿈을 담아줄 것 같은 바다. 요리를 시작하면서 생긴 안효주의 바람은 나만의 초밥집을 갖는 거였습니다. 김 회장의 도움으로 닻을 올린 안효주의 꿈. 그는 안전한 순항을 위해 철저한 자기 원칙을 정했습니다. 재료만큼은 언제나 욕심을 부리자는 거였죠. 이번엔 최상의 참치를 구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를 찾아서일까요? 안효주의 눈은 계속해서 바다를 헤엄칩니다. 안효주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의 뒤를 적극 후원하는 김 회장. 두 사람은 계약서 하나 없이 믿음으로 서로를 지켜봅니다. 주위에서 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뭘 믿고 그렇게 하냐. 변하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처음에 말도 안 꺼내셨고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감으로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계약서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런 뭐 이 장인이랑 하는 거는 장인 자체가 계약서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서로의 믿음이라는 게 계약서라 생각했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시각. 안효주의 하루는 바로 이곳 수산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요 자연산 광어도미는요? 오늘 안 나온 것은요? 아, 그래, 이거 볼게요. 어이구, 볼꿀은 안 나왔는가 보네, 볼꿀. 아니, 나왔어요. 네. 봐봐, 한번, 봐봐. 이렇게 몇 킬로야, 이게? 10kg, 13kg. 이렇게 찍을러봐. 얼마나 싱싱한 재료를 구하느냐에 따라 안효주의 그날 기분도 달라집니다. 요리에 쓸 재료라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가 가게를 오픈한 지 벌써 6년째지만 이 일을 걸은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5마리만 15마리. 자신과의 약속은 꼭 지키고 말겠다는 다짐 때문이죠. 도미 좋네요. 아직 광은 아직 경매 안 했어요? 광어는 없어요. 지금. 오늘 안 나왔어요, 아예? 네. 아직 물건이 정도 없어요. 광어도 양식 광어 중에서도 제일 최고 정도. 어째 오늘은 수확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는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이곳을 찾을 겁니다. 새벽 장보기를 끝낸 안효주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일과 그건 바로 초밥 지을 때 필요한 물을 길러가는 겁니다. 최근엔 20년 지기 고객의 소개로 꽤 좋은 약수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가서 제가 구해와서 또 그것이 좋으면 그걸로 바꾸고 계속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구해다가 테스트 해봐가지고 좋으면 또 그걸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는 모르죠, 저도. 이번엔 또 얼마나 수소문해서 찾았을까요? 소금은 초밥을 양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역시 허투루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최고의 초밥을 만들겠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죠. 자기 하는 일에 참 견눈 팔지 않고 일평생 이 천직으로 알고 해나가는 그 자세가 그와 닿지 사람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전혀 나하고 길이 다르지만 자기 한 일에 자기의 전력을 투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거기에 길은 다르지만은 친구가 되는 거지.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안효주가 그의 고향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요리를 하는 지역 후배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부담이나 뭐 이런 질문에서 일식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효주는 신화와 같은 존재. 요리사니까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설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이 젊은 요리사들 하루의 피곤함도 잊고 그의 손끝을 쫓아갑니다. 거장의 가르침을 행여 하나라도 놓칠세라 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안효주는 이들에게서 스승 이보경과 시마미 앞에 섰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배움에 목마른 후배를 위해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줍니다.
갈수록 후배 요리사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생애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체격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또 여자 손님이냐 남자 손님에 따라서 자기가 조절이 가는 게 있어요. 350원을 만들 수도 있고 80원을 만들 수도 있고 150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해야지만 이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깬 다음에 갑자기 젊은 요리사들의 눈이 바빠집니다.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안효주의 기술, 바로 하늘이 잘 보이도록 밥알을 쥐는 걸 지금 이들 앞에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가 비어있는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라 다소 어색했던 시간. 그래도 이 만남을 통해 인연의 싹을 틔워봅니다. 소중한 인연을 오늘 맺었는데 이 인연이 뭐 1년 안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서로가 배려를 안 하고 관심이 없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거든요. 이제 하나의 나무로 생각했을 때 이미 이제 씨는 뿌려졌잖아요. 이게 커서 가지도 나오고 열매도 맺고 또 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거 인간 관계인데 이것은 서로 간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힘들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면 전주에서 그때 만나서 요리 좀 가르쳐주고 기억이 남잖아요. 또 기억을 살리고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연락을 하고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안효주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나 컸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받은 걸 많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여기다 쓰면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저는 졸필이라서.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처음이에요. 이런 게 50달러 사인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한때 두 주먹으로 복싱 챔피언을 꿈꿨던 청년은 이제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인생이라는 사각의 링. 안효주가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하는 곳. 그곳에선 오직 집념 어린 노력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믿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땀으로 빚은 정직한 재산. 그것은 바로 소중한 인연의 열매였습니다. 발성실, 입성실, 손성실 이 세 가지가 성실하면 그 인연이라는 그 가지가 꺾이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안효주. 그는 오늘도 링에 오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로 승부하죠. 그리고 식지 않은 열정으로 최고라는 자리를 지켜갑니다. 인연이 빚은 초밥왕. 바로 이 사람이 안효주입니다.